반갑습니다. 제13강 중소형 성장주 발굴과 공략입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0강, 100개의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유튜브 조회수 끌려고 인생을 바꿔줄 그런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실제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는 그런 사기꾼들의 멘트가 아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뭔가 깨달음을 가지실 겁니다. 그게 당장 이거 하나만 보셔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보셨다면, 제 자료를 꾸준히 보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보실 거라면 이게 골격이 되고 살이 붙어서 완성을 시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자산을 증식을 해야 되는지. 복리 수익률만 보면 이 투자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수익률만 잘 지키면 1,000만 원 투자금이 몇백억으로 늘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그 복리 효과를 누려서 경제적 자연이 될 수 있느냐? 특히 투자금이 적은 사람들,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좋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업을 그만두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직장이 굉장히 박봉이라는 전제로. 왜냐하면 이 10억 원에 대한 투자를 잘 해서 시장이 좋을 때 한정으로, 그리고 이 직업은 장기 근속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냥 아주 가벼운 직업이다. 이런 전제로. 그러면 한 2년 그만둔다 생각하고 이 10억 원을 잘 운용을 하는데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연봉이 최저임금이 2천만 원이니까 이 2천만 원보다 여기에 신경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금이 1,000만 원인데 생업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난 단타로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걸로 선물 매매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가 한 번이라도 됐을 때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소형 성장주를 발굴해서 공략을 하고 여기서 5배, 10배 정도의 수익을 올려가지고 단박에 기반을 잡아야 됩니다. 즉 투자금이 적을 때는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으로 중소형 성장주 투자를 했는데 하필 헛발질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생업을 하시고 대리운전 등등 다른 노동력을 쥐어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입을 최대화해가지고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중소형 성장주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500만 원 남았는데 그동안 열심히 생업에 집중해가지고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다가 한 번 터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난 한 5천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씩 쪼개서, 그게 또 심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목차로 들어가서 성장주의 정의를 내리고 매매 타이밍을 보는 거. 그리고 밸류 트랩이 뭔지, 그리고 이 밸류 트랩을 피해서 성장주를 발굴하는 방법, 중소형 성장주 예시, 그리고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건 투자금이 많은 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난 투자금 적으니까 이거 볼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과정을 오픈을 하느냐?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충분히 이게 통할 방법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면 자발적으로 저의 유튜브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유튜브가 커지게 될 거고, 그 커진 상태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주의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이 성장주 정의는
시장이 무관한 상승을 하는 고성장 고밸류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성장주, 중소형 성장주 투자는 고성장을 하는 저밸류에 투자를 해가지고 고성장 고밸류가 되는 이 상황까지 계속 끌고 오는, 심지어 그게 시간이 1년이고 2년이고 끌고 오는 그런 진득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중소형 성장주로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10배 갈 겁니다. 그냥 무조건 보유하세요 한다고 10배를 버틸 수가 있습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 아니면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꺼지면 이거 다시는 못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간 조정하다가 여기서 더 빠지면 뭐야 하다가 그냥 손절하든지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들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이 종목이 반드시 간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 믿음이 진득함으로 이 믿음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어떤 난 하루도 갖고 있기 힘들던데 근데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믿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 종목 나쁜 뉴스 나왔는데 등등, 이런 중간의 변수들을 이겨내려면 결국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성장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저평가주를 찾고, 이 저평가주가 나중에 시장에 관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이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별거 없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맛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이익이 성장하는 종목을 골라낸다. 2000여 종목 중에서 한 400개 정도 될 겁니다. 예, 여기서 다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찾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투자 성향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난 가치 투자자다, 이런 시기에 주식을 매수를 해서, 아니면 폭락때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난 성장주 투자자다, 늦은 시기에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매도 역시 아주 늦게 꺾이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거고, 유동성이 절정일 때 매도를 한다. 뭐 진짜 구두 닦기까지 주식 얘기를 하고 주변에 주식 안 산 사람이 없을 때, 뭐 집 대출 받아서 주식에 질렀다 이런 사람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성장주 투자자들은 놓지 않아야 됩니다, 종목을.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하면 가장 좋은 거고, 그러면 단타 투자자들은 뭡니까? 단타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 오직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투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기업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예. 네, 그러면 이 매매 타이밍은 대략적으로 주가가 쌀 때 시작해가지고 아주 비쌀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그냥 뽕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피해야 되느냐? 이 밸류 트랩은 영원히 저평가로 남는 현상을 뜻합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두산중공업, KT, 이원 이런 종목들인데 대세 상승장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주가가 올라가고 한국가스공사 주가도 준동하고 포스코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중소형 성장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10수년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소형 성장주에서 본격적으로 승부를 볼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도 물론 중소형 성장주들이 있었고 중소형 성장주들이 상승을 했지만, 그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의 확률로 찾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일반 사람들도 범접할 수 있는 확률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도 일반 사람입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 밸류 트랩을 피하는 방법은 과거 주가 흐름을 고려하고 PER, PBR 밴드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PBR, PER 밴드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적자 났다 흑자 났다 하니까 이런 게 안 잡혀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과거의 PER 밴드 상단에 와 있습니다.
상단에 오면 거의 조정을 받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PBR 밴드 상단에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의 여력은 있지만 과거 통계를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한계에 왔다. 요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게 통계를 넘어서는 또 에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는 뭐 상당히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PER, PBR 밴드를 참고해서 지금의 주가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기 과매도 여부나 심리 편향, 특정 산업의 몰입,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기전자를 굉장히 좋게 봐서 2000년대 초반에 그게 길게 봤을 때는 맞았는데 2007년까지의 유동성 장세에서는 전기전자가 배제가 되면서 그 좋은 시기에 수익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런 특정 산업에 몰입을 한 건 없는지, 위험 관리를 지속하게 하고 주가에 애단을 하지 않고 볼 수 있는지,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고 또 일찍 매도를 하는, 빨간 것만 보면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찍 매도를 금물, 그리고 쉬는 것도 투자인 걸 이해를 하고 안전 마진을 확보해 나가는 것, 이익 보전가의 개념. 여기서 이제 뭐 용어들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쓴다는 것은 한 번씩 다 다루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대충 이렇게 해서 피한다 치고 중소형 성장주를 발굴하는 방법은 미래산업, 오직 미래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면 철 스크랩을 모아가지고 아주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다. 근데 철 스크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미래산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는 반드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아니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기타 고성장 하는 이 분야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매출 증가, 그리고 요 미래산업, 이렇게 하면 한 100종목 안쪽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싼 종목, 그리고 시세 분출 후에 5년 이상 또는 시세 분출이 처음부터 없었던 종목. 왜냐하면 이제 이 중소형 성장주가 5배, 10배를 가려면 이 신고가 랠리는 필수입니다. 신고가 랠리를 하지 못하면 절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매물이 있다 해도 5년 이상 지나면 그 사람들 포기하거나, 그래서 화석화돼서 계좌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게 되거나, 아니면 손절매, 아니면 물 타가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이. 이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터디를 그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한 금액은 아니고 그 한 번에 99만 원을 받고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터디를 할 때 그분들께 어쨌든 가르쳐 드린 건데, 여기에 똑같이 다 풀면 그건 또 예의가 아니니까 요 조건 3은 뺐습니다. 요거는 또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면 잘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건 3은. 그리고 조건 3이 없더라도 이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조건 3을 빼고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주를 발굴을 하는 건데, 발굴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성장주 발굴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 시세 후에 5년이 되고, 그래서 이 연봉으로 봅니다. 연봉. 그 연봉으로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분봉 보고 하는 거 진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 분봉을 보고 어떤 일정한 부분을 찾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선물 매매 정도 되면 모를까. 분봉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일봉도 추세적으로 본다면 일봉의 신뢰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주봉에서 흐름이 바뀐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거고, 월봉에서 바뀐다, 봉 하나가 한 달짜리입니다. 여기서 월봉에서 추세가 바뀐 이런 시점들 보면 도대체 몇 달을 올라갑니까? 요런 거 보면 요렇게 해서 또 몇 달을 올라가고, 요렇게 해서 몇 달을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세는 길어질수록 추세의 지엄함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연봉을 보면 더더욱 추세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 신호라든지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성장주 발굴에서의 기술적 분석, 연봉에서의 방향이 바뀌고 연봉에서 5년선 위로 올라타게 되면 좀 강력한 시세가 나오더라고. 아니 이거 뭐 그렇게 간단해요?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찾는 것까지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버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 원양어선 탈 거야. 뭐 몇 년 있다 오르겠지 하고 뭐 낮은 가격에 묻어놓고 한 3년 배 타고 갔다 오고 이런 거 아니면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발굴 예시를 보면 인텍 플러스인데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나왔는데 이때 제가 예측을 한 게 5,000원입니다. 인텍 플러스 주가를 보면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16,950원을 찍었습니다. 5,000원 예상 했는데. 이 연봉을 보면 이베스트는 연봉이 서비스가 안 돼서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보면 자, 이 분명히 이거 작년 자료입니다. 이거 아실 겁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거 보이시는 제가 이걸 그렸습니다. 이 옆에 이거를 그렸는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만 보면 이걸 다 찾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 어떤 성장성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종목들 중에서 연봉을 보고 월봉을 보고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보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찾은 방법이 아니라 은둔 고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냐면 이 삼성증권에 계좌가 70만 개가 있습니다. 70여만 개가 있는데 요 중에서 4년 연속 20위 안에 수익률로 20위 안에 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요거를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물론 다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아주 일부 수박 거달기로 말씀을 해 주신 거를 제가 파서 이 정도까지는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분은 선정을 하면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 될 거고 제가 선정을 하면 한 30개 중에 한 개가 될 거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고 찾으시면 한 100개 중에 한 개가 될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더 걸러내고 하다 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접 찾지 않으면 이 믿음이란 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예상한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올해 초구나. 올해 초에 내년에 예상한다라고 본 게 코로나로 인해서 시세 꺾임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시세 후에 5년이 지난 이 종목이 폴더블 폰 관련주입니다. 이거 접었다 폈다 테스트도 하고 이런 건데 요게 앞으로 폴더블 폰이 대세가 될 거니까 당연히 성장을 하겠네. 요런 거 더해서 5년 이상 그리고 코로나 시세 꺾여서 내년에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서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발굴 예시 과거 건데 요거는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입니다. 한 2023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년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시세가 2018년에 났고 2018년 19, 20, 21, 22, 23년이 되면 5년 차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CU 메디칼은 역시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시세 후에 5년이고 뭐 의료기기의 시장 확대나 이런 게 다 충족이 되지만 5년선의 방향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5년선의 방향
방향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내년쯤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내후년에 시세를 내는 쪽으로 그렇게 CU 메디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액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세 분출을 예상한다라고 했고, 실제 그 예상 이후에 액트가 8,55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질 때 보시면, 떨어질 때 거래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기 내려와서 다시 매집형 거래가 있고, 거래가 점증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세를 또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액트를 보면 그런 예측을 통해서 봤던 게 맞고, 이게 흐름 자체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5년 정도 기고 5년선이 방향을 잡고 그 위로 올라탔을 때, 그러면 그냥 올라타는 종목이 아니라 성장성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 분석 다 하고 이 차트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성장주 발굴의 시. 그럼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연봉으로 보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상승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 뭐 5,0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15만원이 됐으니까 30배. 여러분들 여기서 1,000만원 5년선 위에 올라탔어. 좋아. 1,000만원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업에 열중합니다. 3년차 되던 해에 3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생업으로 번 게 한 1,000만원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산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15년부터 과정을 보시면 자, 2015년부터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 5,000원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거 아마 처음에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 훈련이 안 돼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면서 그냥 여기서 팔걸. 이걸 봤으니까 이제 못 팔고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미 다 털렸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주식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수익 났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 종목 이제 한 9,000원에 다 털었다. 쭉 갔다가 내려왔다가 쭉쭉쭉 또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거 뭐 진짜 원양어선 타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갔다가 쭉 15만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 흐름만 보더라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에이 뭐 저기서 사서 저기 가져가면 되지. 하지만 해본 분들은 저걸 어떻게 버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례들. 그리고 STI라는 종목. STI는 제가 실제로 3,000원에 권하는 이 종목을 권유 받았는데, 그때 2013년인가 그럴 겁니다. 3,000원대에. 이때. 그냥, 뭐 설마.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알았으면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년 횡보하고 5년선 위에 올라타고 그러면서 이제 방향 전환됐으니까 이때가 중소형 성장주 진입하는 시기가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 만들어진 이 접근 방법대로 한다면. 근데 에이 설마 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5년 만에 상승을 했는데 10배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STI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 건 아직 죽었다고 볼 수 없는 거는 이 성장주들은 결국 그거를 설명할 만한 어떤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TI가 2013년 정도에 3,000원대 그 전에 더 싼 가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3,000원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 올라갔을 때 보통 다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받다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더 조정받고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내려옵니다. 자, 여기 10,000원까지 갔는데 반토막이 납니다. 3,000원에 샀다. 그러면 10,000원 가서 3배 먹었다고 좋아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5,000원이 됐다. 이거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뚜렷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추세를 그어가지고 추세 이탈하면 팔았다가 요 하락 추세 다시 극복하면 샀다가 뭐 이런 게 되는데, 항상 그 시세하고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팔았다가 다시 산다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5,000원 갔다가 한참 또 10,000원 구경 못하다 몇 년 있다가 이제 10,000원 돌파, 그리고 쭉쭉쭉쭉쭉 가서 30,000원. 예. 이렇게 해서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10배 먹으면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2방, 3방, 4방 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게 실질적인 복리 효과입니다. 뭐 2%씩, 한 달에 2%씩 수익 났으니까 또 지키고 다음에 2% 수익 나서 지키고, 요게 아니라 복리 효과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큰 규모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한 달에 2% 정도씩 이렇게 세팅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만, 투자금이 작은 분들은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대주전자재료 보시면 대주전자재료 뭐 한,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방향 틀어지면서 이때 올랐습니다. 그럼 공략자는 2017년입니다. 2017년에 5, 6천원 하던 종목이 10배 오릅니다. 5만원대. 네.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10배. 근데 여러분들, 근데 1,000만원 가지고 10배 먹어도 1억인데,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스템도 있었고. 네, 오스템도 연봉으로 보면 5년 놀았다가 상승. 2,000원짜리가 7,000원. 근데 이때 500원짜리가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5년 놀았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5년 선에 올라타는 종목. 근데 5년 선에 올라타는 종목을 찾아서 성장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성장성 있는 종목을 찾고 5년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네, 그런 관점. 인콘이라는 종목도 이것도 뭐 거의 정확합니다. 한 5년 놀고 위에 올라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짜리가 15,800원 갑니다. 한 4, 5년 동안. 아니, 4, 5년 동안 어떻게 보유를 하느냐. 뭐 요거에 멘탈적인 문제. 그리고 당장 올라갈 때 이 종목이 뭐 10배짜리 종목인지 20% 30% 오르고 말 종목인지 어떻게 아느냐 등등. 자, 그러면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례들을 보셨으니까 대충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창솔루션. 지금 올라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이런 종목들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방향만 잡으면, 5년선 방향이 확실하게 잡히면 그러면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세미콘라이트. 자, 세미콘라이트는 이 5년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뭔가 큰 시세가 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시세가 날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시세라는 게 짧은 시세 말고 아주 큰 시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액트. 이제 막 방향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5년선 방향 잡고 한 번, 두 번, 뭐 이런 거 크게 한 번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성장주에서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크게
먹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 건데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그 종목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요거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모비스나 CU 메디칼이 뭐 내후년, 내년이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지금 들어가서 그냥 눈, 코, 입 다 닫고 그냥 있어야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오직 그 종목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반드시 크게 오를 것이란 믿음, 그리고 상승 하락 계속 그 종목에 관심 보이면서 호흡을 계속해서 그 변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흐름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5년 동안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떤 투자금을 만드는 과정, 생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3년, 4년, 5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 탈 없이 이 돈이 정말로 필요 없는 돈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시장이 따라줘야 한다는 것까지, 그리고 기업이 예상대로 성과를 내줘야 한다는 것까지 굉장히 복잡한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에 그럼 승부를 보는데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분들은 그냥 몰빵으로 승부를 보셔야 되고, 성장주에 어느 정도 투자금이 있는 분들, 1억 이상 되는 분들은 요 포트폴리오대로 가면 장기간에 마이너스 4% 이상의 손실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복리 효과를, 손실 없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55%는 고배당주로 가고, 그러면 연간 여기서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주 30%, 이게 나중에 성공하면 300%가 됩니다. 그리고 금 7.5, 원유 7.5,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거고, 고배당주가 안정적으로 4% 정도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중소형 성장주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손실을 여기서 일부 만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간다면 수익은 상단은 열려 있는데 하단은 마이너스 4% 이내로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그리고 요 중소형 성장주가 30%인데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요거 다 쌩까고 그냥 100%로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약간 핵심이 전달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중소형 성장주 발굴하고 공략하는 방법이고, 투자금 적을 때는 100%,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도 중소형 성장주에 30% 정도는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장주는 고성장을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타이밍은 쌀 때 사야 되고, 파는 타이밍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보유하는 거. 그러니까 유동성이 끝물일 때까지 보유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싼 거 살 때 잘못하면 이제 밸류 트랩에 걸리게 되니까 이 영원히 저평가로 남을 만한 종목들 배제하고, 그리고 이 피하는 방법들, 역대 PER, PBR 밴드를 참고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일시적인 고평가인지 구조적인 고평가 상태인지부터 해서 다양하게 따져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한 다음에 이 성장주, 미래산업과 관련된 종목,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거나 늘어날 종목, 그리고 신고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5년 이상 시세 분출이 없었던,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신규 상장 종목 한 초반에 시세 내고 죽으면 3년 있다가 시세 납니다. 보통 한 3년 있다가 한 번씩 해먹습니다. 요거보단 조금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 그리고 고가 매물은 5년 이상 지나면 없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신고가를 일일이 해야 큰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발굴 예시를 보면 뭐 액트를 발굴을 한 거나 인텍 플러스를 발굴을 한 거나, 그리고 앞으로 오를 종목 뭐 모비스나 CU 메디칼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제가 들어갈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이전에 했던 종목들, 미래컴퍼니라든지 STI,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오스템, 인콘, 이거 외에도 뭐 메디아나도 제가 발굴을 했는데, 자, 메디아나도 거의 뭐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5년선 위에 올라탔으니까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예시를 통해서
성장하는 종목들이 한 연봉에서 5년 정도 쉬고 올라탔을 때, 한 5년 쉬고 올라탔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공략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면서도 5년을 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금이 많은 분들은 그런 중소형 성장주를 100%가 아니라 30%로 하시고 55%는 고배당주,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금하고 원유를 이렇게 담아 놓으면 장기간 손실 4% 이상 되는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시장이 나쁘더라도. 예, 그래서 복리 효과에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10년에 한 번씩 박살나면 예금보다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니까 이렇게 구성해서 중소형 성장주의 승부를 보시면 되고,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그냥 몰빵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혹시라도 실패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자금을 축적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인으로 도약하는데, 지금 시장이 앞으로 좋다는 전제로 한번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그걸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13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